시어머니에게 콩팥을 떼어준 지 이틀째, 마취도 채 안 풀린 병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인해. 한 글자야 금방이지. 남편이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아내의 배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옆에는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그 여자의 손가락에는 아내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유품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콩팥 하나 없는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매달릴 줄 알았던 아내는 갑자기 병실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편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거든. 고마워, 진심으로.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왜 웃었는지, 그 이혼 서류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수술대에서 콩팥을 떼어준 며느리에게 남편은 왜 상간녀를 데리고 왔을까요? 아내는 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었길래 그토록 통쾌하게 웃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4층 1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죠. 이지연은 수술용 침대 위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복대 사이로 핏빛 소독약이 살짝 번져나와 있었고 링거줄이 연결된 왼손은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콩팥 적출 수술을 마친 지 겨우 이틀째, 마취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 위로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쿵!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민수가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최유라는 소독약 냄새가 역겹다는 듯 한 손으로 코를 막으며 병실 안을 둘러보았고 그 손가락 위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날카롭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동자가 그 반지 위에 딱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를 악물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침대 옆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이지연의 배 위에 툭 던졌습니다. 사인해. 한 글자야 금방이지. 이지연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뭐 멍하니 쳐다봐. 이, 혼, 암, 의, 서. 펜도 가져왔으니까 빨리빨리 해. 강민수가 볼펜 하나를 서류 위에 굴리듯 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마취도 안 풀렸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손은 멀쩡하잖아. 도장 찍는데 콩팥이 필요한 거야? 아, 그건 우리 엄마한테 줬지. 고맙다. 그건 인정해 줄게. 강민수가 비죽 웃으며 침대 난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최유라가 킥킥 웃음을 터뜨리며 강민수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여기 소독약 냄새 진짜 토 나오겠다. 빨리 끝내고 나가자. 응? 알았어. 금방이야. 여기 오래 있을 것도 없어. 강민수가 최유라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 넘겨주며 대답했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이지연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 수술실 들어가고 나서 지갑 좀 빌렸다.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보호자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바로 주더라고. 내 지갑을 뒤졌다고? 내가 수술 받는 동안에? 뒤지긴 뭘 뒤져. 정당하게 받은 거지. 재산 포기 각서도 이미 다 처리해놨으니까. 네가 여기 누워서 끙끙대는 동안 나는 꽤 바빴어. 강민수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유라가 병실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손가락의 반지를 일부러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오빠, 이 반지 볼 때마다 기분 좋아. 진짜 내 손가락에 딱이야. 마음에 들어? 원래 여기 누워있는 사람 엄마 거였는데 이제 내 거야. 죽은 사람한테는 반지가 필요 없으니까. 어머, 오빠 진짜 나빠. 근데 그래서 좋아. 최유라가 이지연을 향해 손가락을 살랑살랑 흔들어 보이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지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복대 아래 수술 자국이 욱신거렸지만 이지연은 이를 꽉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강민수가 팔짱을 끼고 침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콩팥 하나 없는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위자료? 꿈에서나 받아. 위자료 같은 거 바란 적 없어. 이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들바들 떨며 매달리거나 울면서 소리를 지를 줄 알았죠. 뭐야, 약 기운에 취했나? 슬프지도 않아? 슬프냐고? 이지연의 창백한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푸. 그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하하하. 병실이 떠나갈 만큼 거침없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리고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가 요동쳤죠. 강민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최유라도 웃음을 멈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가 웃겨? 정신줄 놓은 거야? 아니, 미안.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이지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기쁘다고? 이혼당하는 게 기뻐? 이해하지. 완벽하게 이해해. 그래서 기쁜 거야. 이지연이 서류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거든. 고마워, 진심으로. 이지연은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 서명란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품에서 도장을 꺼내 힘차게 찍었습니다. 퍽! 서류를 접어 강민수의 가슴팍으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됐지? 축하해. 강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허둥지둥 주워들며 이지연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허세를 부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의외로 깔끔하네. 빌어먹을 살림이나 했던 년이 뭘 더 바라겠어. 오빠, 백화점 명품관 예약 시간 지나겠다. 한정판 놓치면 오빠 탓이야. 최유라가 강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강민수가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지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휙 돌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거짓말처럼 지워졌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죠. 이지연은 침대 맞은편 화병 틈새로 손을 뻗어 작은 검은 물체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강민수가 이혼 합의서를 던지는 장면, 최유라가 반지를 자랑하는 장면, 강민수가 신분증을 훔쳤다고 자백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한 화질로 담겨 있었죠. 사실 이지연은 수술 한 달 전
강민수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 2장을 발견한 날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강민수의 휴대폰을 열어 최유라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문자를 확인했고 시어머니 수술비를 빌미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이지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해외 신탁계좌로 옮겼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뒤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강민수가 훔쳐갈 도장과 신분증은 이미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였던 겁니다. 이지연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최유라의 SNS에 친정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올린 셀카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고마워, 유라. 특수 절도죄 증거까지 직접 올려주다니. 이지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강민수의 검은 외제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빛이 그 차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지연이 복대에 감싸인 자신의 옆구리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수술 자국 위로 손끝이 지나갈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움푹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내 살을 떼어갔으니까 한 점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병실 창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와 이지연의 얼굴 위에 걸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연은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를 복대로 단단히 동여맨 채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이지연이 향한 곳은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시댁이었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선 이지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서 최유라가 이지연의 명품 가방과 보석함을 자신의 캐리어에 쓸어 담고 있었고 강민수는 옆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이지연이 10년간 한 벌씩 아껴 모았던 옷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안방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나게 쓸어 담고 있네. 강민수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왜 여기 들어와? 비밀번호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 뒷자리 내 생일로 해놓으면 누가 못 열어? 최유라가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야, 콩팥 빠진 여자가 벌써 돌아다녀. 병원비 아까워서 퇴원한 거야? 유라야, 그 캐리어 안에 든 거 하나하나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네가 손댈 물건이 아닌데. 내 거였지. 이젠 내 거야. 이 집 안에 있는 건 다 오빠 거고 오빠 거는 다 내 거니까. 최유라가 캐리어를 톡톡 두드리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지연은 최유라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고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지갑에서 가져간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지. 재산 포기 각서도 다 처리했다니까. 넌 이제 빈털털이야. 강민수가 서랍에서 각서 사본을 꺼내 펄럭이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출도 받았어? 강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이지연이 품에서 서류 2장을 꺼내 강민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명도소송 통지서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그 신분증 내가 수술 전에 폐기한 거야. 도장도 마찬가지고 네가 가져간 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야. 강민수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뭐? 폐기했다고? 그 가짜 신분증으로 대출 신청까지 했으면 사기 미수로 금융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 텐데. 은행 앱 한번 열어봐. 강민수가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접속 차단 안내 화면이 떴습니다. 강민수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돼? 네가 신고한 거야?
내가 뭘 신고해. 네가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막은 거지. 강민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지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이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강민수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게 분사했습니다. 으악! 강민수가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 미친년이 진짜.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이지연은 미리 싸두었던 짐가방을 거실에서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도소송 통지서랑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식탁 위에 올려놨어. 눈 씻고 천천히 읽어봐. 강민수의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이지연은 현관문을 닫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댁에서 두 블록 떨어진 카페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맞은편 자리에 앉자 남자가 두툼한 봉투 두 개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죠. 요청하신 자료 전부 들어 있습니다. 미래 장소 사진, 차량 블랙박스 복구 영상, 호텔 출입 기록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지연이 봉투를 열어 사진 몇 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게 있는데요. 최유라라는 여자, 과거에 불법 업소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분 세탁 정황까지 나왔고요. 더 있어요? 네. 강민수가 회사 공금을 빼돌려서 최유라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신 낸 정황도 잡혔습니다. 이지연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강민수 회사 임원 골프 모임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최유라는 같은 날 필라테스 센터에서 VIP 수업이 있고요. 같은 날이네. 딱 좋다. 이지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잠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이지연은 보안이 철저한 고급 레지던스 단기 임대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진통제 두 알을 삼키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수십 장의 증거 사진과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서를 바닥에 넓게 펼쳐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날짜와 금액의 밑줄을 긋고 노트에 공격 순서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가장 치명적으로 엮어낼 루트를 밤새 정리했죠. 텅 빈 방 안에서 링거 자국이 남은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시댁 식구들의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구박을 삼키며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그 손을 꽉 쥐었다 천천히 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밤을 보내는 것이 조용한 방 안에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평온함이 1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이지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던 촌스러운 며느리 복장 대신 세련된 검은 수트와 선글라스를 갖춰 입고 있었죠. 복대가 수트 안쪽에서 옆구리를 조이고 있었지만 이지연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든 이지연은 시내에서 가장 승률이 높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의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VIP 상담을 요청한 뒤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물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담당 변호사를 기다렸죠.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태경이었습니다. 이지연과 눈이 마주친 한태경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과거 고시생 시절 멘토링을 해주었던 선배의 초췌한 얼굴과
복대 사이로 보이는 수술 자국을 보았습니다. 한태경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감정을 눌러 담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네, 태경 씨. 이지연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한태경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전남편이 한 일이야. 전부. 한태경의 시선이 사진과 서류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더니 서류철을 펼쳐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세요. 전부 다 듣겠습니다.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서류를 짚었습니다. 한태경은 이지연이 내민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며 2시간 넘게 검토했습니다. 병실 녹화 영상, 미래 사진, 금융거래 내역서, 호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훑어본 한태경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선배님, 이 정도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가도 됩니다.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 건 처음 봅니다. 형사로 갈 거야. 민수회사 공금 횡령 건도 같이 엮을 수 있지?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을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 장부가 필요한데 그게 문제예요. 이지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재무팀 김 과장을 갈아 넣은 적이 있어. 약은 수당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다가 내쫓았지. 그 사람이라면 협조할 거야. 한태경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김 과장 연락처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어. 이지연이 수첩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한태경이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비밀 장부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태경 씨,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민수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끌어내리고 싶어. 승진 발표하는 날 임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태경이 펜을 내려놓고 이지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인하시네요. 잔인한 건 내 콩팥을 떼어가 놓고 이혼 서류를 던진 쪽이야. 한태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죠. 사흘 뒤 한태경은 강민수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재무팀 김 과장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한태경이 내민 명함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죠. 이 로펌에서 직접 오셨어요? 네. 강민수 건으로 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김 과장님은 내부 고발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놈이 드디어 걸리는 겁니까? 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장부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리고 나서도 혹시나 싶어서 백업해뒀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한태경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강민수의 회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진 승진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죠. 강민수는 양복깃을 매만지며 단상 옆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태경이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복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강당 안에 또각또각 울렸죠. 단상 위에서 발표를 진행하던 대표이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뒷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태경이 강민수의 앞에 멈춰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수 씨 외도 증거 및 공금 횡령 고발장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함께 왔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보는 눈이 많을수록 좋죠. 증거인멸이 어려우니까요.
한태경이 서류를 강민수의 가슴팍에 밀어넣으며 대표이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표님, 강민수 부장이 회사 공금 3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부 장부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실명 증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당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가 한태경의 손목을 잡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 치우세요.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강민수의 팔을 잡아 뒤로 돌렸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민수는 대기 발령 통보를 받고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최유라의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센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죠. 최유라의 과거 유흥업소 사진과 상간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VIP 회원 한 명이 전단지를 집어들고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라 원장님,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최유라가 전단지를 낚아채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환불해주세요. 이런 곳에 다닐 수 없어요. 저도요. 다른 회원님들도 다 나가신대요. VIP 회원들이 줄줄이 환불을 요구하며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최유라의 손이 전단지를 구기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 일정까지 잡혔죠. 최유라의 필라테스 센터는 회원이 전부 빠져나가며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민수가 선택한 방법은 병원에서 막 퇴원한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로펌으로 쳐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연, 이 패륜녀야, 나와. 강민수가 로펌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로펌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한태경이 로비로 내려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찍히고 있습니다. CCTV 6대 전부 다각도로요. 강민수의 동작이 딱 멈췄습니다. 한태경이 대기시켜둔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바닥에 누운 시어머니의 맥박과 동공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식 명료합니다. 경련 증상 없고 활력 징후 정상입니다. 시어머니의 뒹구는 동작이 순간 멈췄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로펌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죠. 특수 주거 침입과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태경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해 강민수와 시어머니를 연행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당당하게 들어왔던 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시각 최유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시어머니의 의료비 청구서가 자신에게 날아오기 시작하자 최유라는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현금과 명품을 캐리어에 쓸어 담고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밀항선 브로커와 접선하기 위해서였죠. 부둣가 컨테이너 사이 어두운 골목에서 최유라가 두리번거리며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맞아? 사람이 왜 안 와? 최유라가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컨테이너 뒤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4명이 나타났습니다. 한태경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둣가 입구에서 해경 경비정의 경적이 울렸죠. 최유라 씨, 도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호팀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최유라가 캐리어를 버리고 반대편으로 뛰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미랑 자금으로 브로커에게 건넨 돈은 사기였고 여권과 계좌는 전부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최유라가 차가운 부둣가 바닥에 주저앉아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잡혔어. 살려줘, 제발. 닥쳐. 내가 지금 네 걱정할 처지야? 다 내 때문이잖아. 뚜뚜뚜. 강민수가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최유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적 압박과 재산 동결,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완전히 갈라진 강민수와 최유라의 처참한 몰락을 한태경은 이지연에게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첫 번째 단계 마무리됐습니다. 이지연이 레지던스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 태경 씨.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합의서 준비해줘. 이미 다 준비해뒀습니다. 이지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2달 뒤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을 모두 되찾은 이지연은 한태경의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유기농 디톡스 티 브랜드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응. 시댁에서 구박당하면서 몸이 망가졌을 때 내가 직접 산지를 돌며 찾아낸 레시피가 있어. 콩팥 이식 후유증 때문에 해독차를 연구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 한태경이 사업 계획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자본금은 충분하십니까? 위자료랑 해외 신탁 계좌에 넣어둔 돈이면 초기 자금은 돼. 부족한 건 공장 임대비 정도야. 공장 임대비는 제가 대겠습니다. 태경 씨, 이건 내 사업이야. 빚지고 싶지 않아. 빚이 아닙니다. 투자예요. 수익 나면 갚으시면 됩니다. 이지연이 한태경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태경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고마워, 태경 씨. 고마우시면 성공하세요. 브랜드 런칭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청 공장 관리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대표님, 새로 들어온 일용직 노동자가 원료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원료 포대를 열고 뭔가를 집어넣으려는 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 얼굴 확인됐어요? 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는데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잡았습니다. 한태경이 공장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이지연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강민수였습니다. 이 인간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한태경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민수는 원료에 오물을 투입하려다 공장 경비원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지연은 공장 보안을 2배로 강화하고 밤낮 없이 발품을 팔며 유통망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백화점 바이어를 만나고 거절당하고 다시 찾아가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죠. 23번째 미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랜드마크 백화점 1층 메인홀 담당자를 만난 자리였죠. 대표님, 솔직히 신생 브랜드의 1층 메인홀을 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팝업 스토어로 일주일이면 됩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제가 알아서 빠질게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기준 매출 못 채우시면 바로 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팝업 스토어 오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지연이 진열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
매장 입구에 선글라스를 쓴 여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여배우 서아영이었죠. 이지연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기사 봤어요. 강민수라는 사람 때문에 저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 인간이 횡령한 돈으로 저희 드라마 투자금을 날렸어요. 이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이 그 사람한테 당하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선 거 보고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홍보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주신다니 감사하죠. 근데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안 받아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아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아영이 팝업 스토어에서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가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너도 나도 매장을 찾아왔고 줄이 백화점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달치 초기 물량이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었죠. 이 소식을 접한 글로벌 유통 대기업 이사가 직접 이지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님, 저희 유통망으로 독점 입점하시죠. 투자금은 수백억 원 규모로 준비하겠습니다. 독점 입점이요? 조건이 뭐죠? 조건은 이 대표님이 정하세요.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이지연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병실 침대에서 이혼 서류를 맞았던 여자가 지금 수백억 원대의 투자 제안을 받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른 뒤에도 한태경은 매일 저녁 이지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법률 자문을 마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택배 포장을 도왔죠. 테이프를 빗둘게 붙이고 송장을 거꾸로 붙이고 박스를 찌그러뜨리기 일쑤였습니다. 태경 씨, 그렇게 붙이면 배송 중에 뜯어져. 변호사가 택배를 잘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지연이 피식 웃으며 테이프를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한적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한태경이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대관해 투자 성공 기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 2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선배님, 응? 제가 로펌에서 가장 차가운 변호사로 소문나 있는 거 아시죠? 알지. 피도 눈물도 없다며. 그런 제가 요즘 이상합니다. 이지연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택배 포장 때문에 매일 저녁 사무실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태경이 이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로만 있기엔 제 마음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던 여자의 눈에 촛불이 일렁이며 반사되었죠. 태경 씨, 나 콩팥 하나 없는 여자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 신세질 일도 많을 거야. 그래서요?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한태경이 이지연의 손을 2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곁에 있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은 일입니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연이 내쫓은 옛 시댁 식구들의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곰팡이가 피는 낡은 반지하 새방에서 강민수와 시어머니가 매일 밤 돈 때문에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죠. 최유라는 빚쟁이들을 피해 불법 도박장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이지연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연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겠어. 강민수가 빈 소주병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바닥나자 강민수는 시어머니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가의 면역 억제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대신 인터넷에서 산 성분을 알 수 없는 싸구려 건강보조식품을 약통에 바꿔 넣고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 여기 있어요. 이게 원래 약이랑 색이 다른 것 같은데 약이 바뀐 거예요. 같은 성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지연은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의 대표 자격으로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기업가당 시상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지연의 어깨 위로 수백 개의 플래시가 쏟아졌죠. 기자석에서 한 남자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과거 이혼 경력과 장기 기증 사실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동정 마케팅이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이지연에게로 쏠렸죠. 이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콩팥 하나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지연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고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기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립박수가 강당 전체를 뒤덮었죠. 이지연이 트로피를 높이 치켜들며 객석 맨 앞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태경이 두 손을 힘차게 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의 눈과 한태경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전 병실 바닥에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던 손이 지금 트로피를 쥐고 빛나고 있었죠. 시상식이 끝난 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VIP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이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님, 요즘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시더라고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시죠. 과찬이세요. 기회되면 꼭 자리 만들겠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지연이 미소로 답하며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병실 침대에서 이혼 서류를 맞던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이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파티장 단상에 오른 이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죠. 오늘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이지연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저처럼 혼자 울지 않도록 자립지원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 기금은 제 개인 자산에서 5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하객도 보였죠. 한태경이 객석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지연 대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단의 법률 자문을 무기한 무료로 맡겠습니다. 이지연이 한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태경의 눈이 웃고 있었죠. 건배. 두 사람이 동시에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잔을 들어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의 회사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수출 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유럽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죠. 이 대표님, 저희가 여러 브랜드를 검토했지만 이만한 제품력은 처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해외 유통사 대표가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지연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죠. 숨가쁜 일정을 마친 주말이었습니다. 한태경이 비밀리에 매입해둔 바다가 보이는 절벽이 별장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별장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이지연이 직접 우려낸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태경 씨, 나 오늘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럼 아무 생각 마세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 이상하다. 시댁에 있을 때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머릿속이 빽빽했거든. 이상한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선배님. 원래 사람은 편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지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느긋하게 테라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해변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태경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이지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태경 씨, 뭐해? 한태경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다이아몬드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선배님, 이 반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태경 씨, 이거 빼앗긴 반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100배는 더 아름다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지연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로펌 지분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선배님 회사의 법무총괄 이사로 출근하겠습니다. 뭐? 로펌을 그만뒀다고? 태경 씨, 그건 너무 큰 결정이야. 혼자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혼자 마음대로 한 거 맞습니다. 남은 평생을 선배님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한태경이 반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콩팥 하나 없는 여자인데. 그래서 제가 2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배님 몫이에요. 이지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태경의 손에서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었습니다. 노을빛 아래에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죠. 이지연이 한태경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묻었습니다. 고마워, 태경 씨. 진짜 고마워. 고맙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듯 밀려왔습니다. 이지연의 성공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각종 경제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며 당당한 여성 CEO로 이름을 알렸죠. 회사는 매달 매출 기록을 경신하며 강남 한복판의 대형 빌딩으로 사옥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며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이 행복에 금이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이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 TV를 켰죠. 뉴스 사회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앙상한 얼굴 하나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콩팥 이식 환자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장기 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지연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자이크 너머로 보이는 마른 체형과 휠체어의 윤곽이 눈에 익었습니다. 옛 시어머니였죠. 이지연이 한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경 씨, 뉴스 봤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장기 부전 원인이 이식 거부 반응이 아니라 면역 억제제 복용 중단이래요. 면역 억제제를 왜 끊어? 그걸 끊으면 죽는 거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강민수가 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떼어준 콩팥이 가짜 약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지연의 회사 로비에 카메라를 든 남자 대여섯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악질 유튜버들이었죠. 이지연 대표, 시어머니한테 콩팥 뜯기고 내다 버린 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길에서 죽어가는데 왜 모른 척합니까? 직원들이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한 유튜버가 로비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흙이 바닥에 쏟아지고 직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죠. 같은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지연의 가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으며 저주하는 이지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최유라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백만을 찍었습니다. 댓글창은 이지연을 향한 욕설로 도배되었죠. 폐륜녀 이지연 구속시켜라. 시어머니 콩팥 뜯어먹고 버린 악마.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이지연의 회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불매를 선언하는 피켓과 텐트가 정문 앞을 뒤덮었죠. 회사 메인 서버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완전히 다운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환불해주세요. 살인자 회사 물건 쓸 수 없어요. 협박 전화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직서를 내밀기 시작했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가족이 있어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대표님을 믿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까지 욕을 해요.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던 글로벌 유통사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기업 이미지 훼손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으로. 한태경이 내용 증명을 읽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회사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했죠. 선배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들한테 직접 해명하셔야 해요. 알았어. 소집해줘. 주주총회장에 들어선 이지연을 맞이한 것은 오물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주주 한 명이 계란을 집어던졌죠. 사기꾼, 대표이사직 내려놔. 우리 투자금 돌려내. 이지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주주가 생수병을 던졌습니다. 생수병이 이지연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죠. 여러분, 제 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물러나. 고함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지연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왼쪽 옆구리 콩팥을 떼어낸 자리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기 시작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지연이 왼쪽 옆구리를 움켜쥐며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지연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단상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한태경이 객석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군중을 밀치고 단상 위로 올라가 식은땀을 흘리는 이지연을 안아들었습니다. 비켜요. 다 비키라고. 한태경이 이지연을 안은 채
총회장을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이지연을 뒷좌석에 눕힌 뒤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렸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이지연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한태경이 침대 옆에서 이지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신 드세요? 태경 씨, 나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에 염증 수치가 올라갔대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래요. 이지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영정 사진과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맞았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죠. 또 여기야. 이지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 병실이야.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수가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콩팥까지 내주셨는데 그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내팽개쳤습니다. 최유라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가족이 불쌍해서 곁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지연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한태경이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인간들 제가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지연이 링거줄이 꽂힌 손으로 한태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할 거야. 선배님 지금 몸이. 태경 씨, 병실에서 당한 건 2번이면 충분해.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가운 빛이 들어찼습니다. 3번째는 없어. 이지연이 응급실 병상에서 깨어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태경이 커피 한 잔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죠. 선배님, 밤새 잡았습니다. 뭘 잡았어? 강민수와 최유라가 악질 유튜버들한테 여론 조작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보낸 거래 내역이요. 다크웹 추적망까지 동원해서 확보했습니다. 한태경이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송금 날짜, 금액, 수신자 지갑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 여론 조작을 총괄했던 브로커가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저희 정보팀한테 잡혔습니다. 자백 영상이랑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했어요. 한태경이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브로커가 카메라 앞에서 강민수에게 돈을 받고 유튜버들을 동원한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고 있었죠. 이지연이 영상을 끝까지 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 씨,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면으로 갈 거야. 생방송으로. 한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방송이요? 지금 몸 상태로요? 병실에 숨어서 해명문이나 올리면 사람들이 믿겠어? 내 얼굴을 보여줘야 해.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해. 이지연이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바늘이 빠진 자리에서 피가 한 방울 맺혔죠. 지금 나한테 가장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뭐야?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칼날입니다. 시청률이 제일 높아요. 거기 메인 PD한테 연락해줘. 단독 생방송 출연하겠다고. 한태경이 잠시 이지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링거를 뽑은 손등에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이지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하죠. 이틀 뒤 이지연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수트 안쪽에 복대를 동여맨 채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았죠. 분장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려 하자 이지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있는 그대로 나갈 거예요. 분장사가 머뭇거리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생방송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메인 MC가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죠. 오늘 특별 출연으로 최근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이지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MC가 이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대표님, 시어머니에게 콩팥을 이식한 뒤 가족을 내팽개치고 재산만 챙겨 나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혼 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다면서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왜 쓰러졌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MC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여주신다니요? 이지연이 품에서 USB를 꺼내 스태프에게 건넸습니다. 미리 거래를 마친 담당 PD가 조정실에서 신호를 보냈고 스튜디오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1년 전 병실에서 촬영된 화면이 화면 가득 떠올랐죠. 강민수가 수술 직후에 이지연에게 이혼 합의서를 던지는 장면, 최유라가 친정어머니의 반지를 흔들며 조롱하는 장면, 강민수가 신분증을 훔쳤다고 자백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MC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이게 이혼의 진실입니다. 제가 내팽개친 게 아니라 수술대에서 나오자마자 쫓겨난 겁니다. MC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이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 재생해 주세요.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강민수가 시어머니의 면역 억제제를 변기에 쏟아붓는 장면이었습니다. 빈 약통에 인터넷에서 산 정체불명의 알약을 하나씩 채워 넣는 손이 화면에 잡혔죠. 약 결제 내역이 영상 아래에 자막으로 떴습니다. MC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제가 버려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약을 바꿔치기해서 장기를 망가뜨린 겁니다. 제가 떼어준 콩팥을 친아들이 가짜 약으로 죽인 겁니다. 이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재생해 주세요.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조작 원본 소스 파일과 함께 강민수와 최유라가 브로커에게 암호화폐를 입금한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어서 브로커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죠. 강민수 씨가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이지연을 폐륜녀로 만들어 달라고요. 유튜버 20명한테 각각 2천만 원씩 뿌렸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MC가 말을 더듬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건 해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지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마녀로 만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생방송 시청자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이지연을 향하던 분노가 순식간에 강민수와 최유라를 향해 뒤집혔죠. 강민수 이 인간 사형시켜라. 친엄마 약을 바꿔치기? 이건 살인 아니야? 이지연 대표님 죄송합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민수 엄벌로 바뀌었습니다. 2위는 사이버 레카 구속이었죠. 이지연의 회사 제품을 다시 사자는 돈줄 내기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반지하 새방에서 생방송을 보며 술판을 벌이던 강민수와 최유라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브로커가 잡혔잖아. 닥쳐. 생각 좀 하자고. 강민수가 소주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안쪽에서 열리기도 전에 특수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죠.
강민수, 최유라.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유라가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이 사람이 시킨 거야. 나는 피해자라고. 뭐, 네가 딥페이크 만들자고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강민수가 최유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최유라가 강민수의 팔을 물어뜯었죠. 두 사람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강민수의 볼에 손톱 자국이 세 줄 나 있었고 최유라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죠. 이 비참한 체포 장면은 뒤늦게 달려온 유튜버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병원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병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맹신했던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짜 약을 먹인 사실이 자막으로 흘러나왔죠.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약을 바꿨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산소호흡기를 움켜쥐더니 잡아 뜯으려 발버둥 쳤죠. 간호사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잡고 버티다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처절한 비명이 중환자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생방송 폭로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 대법정 방청석이 사람들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강민수와 최유라가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칸막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서로 물어뜯을까봐 분리해 놓은 것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최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민수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저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예요. 최유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강민수가 칸막이 너머로 최유라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딥페이크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게 누군데? 브로커 연결해 준 것도 내 인맥이잖아. 거짓말. 오빠가 다 시킨 거야. 이 뻔뻔한 년이. 강민수가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강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수가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몰래 녹화해둔 영상이었죠.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최유라가 반지하 새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오빠, 이 각도가 더 자연스럽지 않아? 이지연이 시어머니한테 욕하는 것처럼 입모양을 이렇게 맞추면 돼. 영상 속 최유라가 신이 나서 화면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 멈췄죠. 손수건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에요. 피고인 최유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수에 대해 존속상해, 사기, 공금 횡령, 무고, 명예훼손, 여론조작 교사 혐의를 병합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강민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피고인 최유라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무고, 명예훼손, 미랑 미수 혐의를 병합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최유라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년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앉으세요. 법원 경위가 최유라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재판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유라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이지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한태경이 법정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선배님. 강민수 12년, 최유라 8년. 이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왼쪽 옆구리, 콩팥을 떼어낸 자리를 손으로 천천히 감싸쥐었죠. 시원해? 한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됐어. 이지연이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싶어. 며칠 뒤 싸구려 요양병원 독방에서 시어머니가 이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네. 나 좀 살려다오. 민수가 감옥에 가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 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약도 없어. 이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콩팥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 콩팥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드님이 가짜 약을 먹여서 망가뜨렸어요. 제 살점을 떼어드렸는데 그걸 아드님이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콩팥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당연하다는 말을 그냥 들은 게 잘못이에요. 이지연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낼 게 하나 있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다음 날 요양병원 독방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전신 거울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이 비쳤습니다. 며느리의 콩팥으로 연명하면서도 며느리를 짓밟았던 자신의 얼굴이었죠.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생방송 폭로 이후 이지연의 회사는 불매운동 이전보다 10배 이상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등을 돌렸던 대형 유통사 대표들이 앞다투어 사옥 로비를 찾아왔죠. 이 대표님,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계약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요? 지난번에 저한테 위약금 청구서 보내신 분 맞으시죠? 유통사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조건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독점 입점, 로열티 상향, 위약금 조항 3배 강화. 이 세 가지 다 받아들이시면 계약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통사 대표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모든 위기를 이겨낸 이지연과 한태경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예식 장소는 과거 강민수와 최유라가 불륜을 저지르다 파산하여 경매에 넘어간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지연의 회사가 그 호텔을 인수해 새로 단장한 곳이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호텔 야외 정원에 하얀 꽃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줄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예식이었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지연이 정원 입구에 섰습니다. 신랑 입장로 끝에서 한태경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1년 반 전 병실 침대에서 이혼 서류를 맞았던 발이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창밖을 내다보며 복수를 다짐했던 발이었죠. 지금 그 발은 하얀 구두를 신고 꽃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한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아름답습니다. 태경 씨, 나 오늘 울 것 같아. 우세요. 오늘은 울어도 되는 날입니다.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얼굴이었죠.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의 한복판에 이지연의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매장 외부의 거대한 전광판에 이지연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CEO라는 자막이 함께 흘렀죠. 성공적인 글로벌 론칭 행사를 마친 오후였습니다. 이지연이 매장을 나서자 한태경이 유모차를 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2살배기 딸이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뻗었죠. 엄마. 이지연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한태경이 이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파리 날씨 좋다. 강변 산책할까? 좋지. 세 가족이 세느강 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이지연의 품에서 한태경의 얼굴을 만지며 웃었죠. 아빠. 왜 우리 딸. 아빠 코 커. 한태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연도 따라 웃었죠.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맞던 그날의 기억은 이미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걸음을 멈추고 세느강 위로 번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옆구리의 수술 자국이 수트 안쪽에서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콩팥 하나 없는 여자라고 비웃던 목소리는 이제 아무 힘도 없었죠. 한태경이 이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또? 응. 또. 이지연이 한태경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콩팥 하나를 떼어주고도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맞았던 이지연은 끝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복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지연이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로, 남의 며느리로 10년을 살며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준 것이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바닥이라도 두 발로 딛고 서면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존엄을 짓밟는 것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